4. 동북사지의 발해사 논문 분석. 동북사지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총 549편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표 2와 같이 파악된다. 그 중에 발해와 관련된 글이 60편이다. 이 중에는 순수 발해 논문이라기보다 발해와 당, 발해와 일본 관계와 같이 양국 간 내지 다국 간 국제관계 등의 글이 있고 유민의 후대에 관한 논문들이 있다. 동북공정의 시기에는 비교적 골고루 많은 양의 글이 발표되었으나 이후에는 좀 적은 글들이 발표되었다. 발해 관련 논전은 1850년부터 2010년대까지 표 3과 같이 총 6,383편이 발표되었다. 표 3이나 그림 1과 같이 1980년대부터 급격히 발해사 논문이 많이 발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부터 발해사를 당의 지방 정권으로 규정한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이미 1970년대 196편에 불과했던 논문들이 1980년대에 5배에 가까운 974편으로 급증한 것은 정책 당국의 변방 이론에 대한 역사 전략에 따라 학자들이 움직인 결과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동북사지의 글들은 이미 1980년대부터 확립된 통일된 다민족 국가의 변강 정책 이론에 입각한 당의 지방 정권인 발해 왕조라는 논리와 고구리가 아닌 말갈족의 발해 왕조라는 이론이 재확인되는 논문들로 채워져 있다. 그 논리를 문화와 고고학 등의 자료를 통해 더 깊이 논증하려는 입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발해국 귀족 성의 고씨를 언급할 때 고모한의 예를 들며 당조에 협조했던 고씨가 중심이었고 고씨 고리 등 고씨를 통해 발해가 고구리를 계승했다거나 고구리의 후손이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 발해 왕조의 성격에 대해 다시 재론하고 강조하지 않고 전의 내용들을 심화 발전시켜 주장한 글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발해가 당의 지방 정권이자 말갈 왕조라는 대전제하에서 발해 건국 초기의 국호라든지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과 좀 다른 견해를 제시하여 차별성을 보인 부분도 없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흑룡강성의 위국충을 중심으로 발해 초기 국호가 713년 발해가 발해군왕으로 책봉될 시 신당서에 시거 말가로 전칭 발해, 즉 비로소 말갈이라는 호칭을 버리고 오로지 발해라고만 칭하였다고 한 기록에 근거하여 발해의 초기 국명은 진국이 아니라 말갈국이었다는 주장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길림대학의 양구는 이를 반박하며 말갈국이 아니라 기록대로 진국이었다고 주장한다. 발해를 말갈국으로 보는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였던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이례적으로 초기 말갈국설을 부인하는 견해로 주목할 수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도 위에 비로소 말갈이라는 호칭을 버리고 오로지 발해라고만 칭하였다는 주어가 발해가 아니라 당이었다고 보아 당이 일방적으로 멸시적인 말갈이라는 호칭을 버리고 양국의 국교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발해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발해가 713년 발해군왕이라는 책봉에서 연유한 발해였는지는 모르나 발해 이전의 국호는 말갈이 아니라 진이었음을 피력한 바가 있다. 아무튼 위국충, 학경운 등이 신당서에 비로소 말갈이라는 호칭을 버리고 오로지 발해라고만 칭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발해가 말갈족의 왕조이고 진국은 말갈국의 별칭 혹은 속칭이었고 심지어 진국은 국가명이 아니라 왕호였다는 주장을 동북사지를 통해 거듭 주장하여 이가 거의 정설화되어 있는 마당에 이를 반박해 발해가 698년에서 713년 당으로부터 발해군왕이라는 책봉을 받을 때까지 말갈국이 아닌 진국이었고 진국은 진국의 다른 번역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발해의 진국은 사만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가 하면 대조영의 고구리 유민 협조 정책은 성공적이었다고 하여 사만의 진국이 고구리와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여 발해의 말갈국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을 동북사지가 수용하여 출판한 것은 발해 왕조가 당의 지방 정권이었다는 것과 말갈국이었음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그러나 양군의 이 주장도 발해가 말갈국의 왕조였다는 데에는 다른 견해가 없고 다만 발해 건국에 고구리 유민의 도움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 인정하였다는 데에 그쳤다. 한편 장벽파도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은 송말 말갈 출신이고 대조영의 대는 대막불 만돌의 부족 관명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동북사지의 발해국의 성격에 대한 관심은 발해 제국을 둘러싼 민족 문제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하고 견해를 제시한 논문들을 게재함으로써 잡지의 편찬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 발해 왕조가 당의 지방 정권이자 말갈 왕조였다는 주장을 지금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논저들과 함께 한국의 남북국 시대론 등을 소개하며 발해의 민족 문제가 정치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경제, 문화, 심리, 고고학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당과 발해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피력한 논문들을 싣고 있는 것이 그러한 예라고 생각한다. 2010년대까지의 발해사 논저들을 주제별로 집계해보고 그 속의 동북사지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비교해보면 표 5, 발해사 논저 속의 동북사지와 같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논문들을 나열해보면 표 6, 동북사지 발해사 논문 목록과 같다. 동북사지의 발해 논문들을 인명별로 나열해보면 표 7, 동북사지에서의 발해사 논문 목록과 같고 동북사지 속의 발해 논문 집필자 소속을 소속별로 나열해보면 표 8과 같다. 길림성 소속이 총 70명 중 41명으로 가장 많은데 동북사지가 길림성에서 나온 것과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구리 및 발해와 관련된 연구소나 유적이 가장 많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흑룡강성 소속이 14명이었다. 다음으로 동북사지 속의 발해사 논문들이 중화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등 국가로부터 받은 연구비를 받은 논문은 표 9와 같이 조사되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연구비 수령 논문들은 모두가 2010년 이후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전에 게재된 논문들은 연구비를 받지 않거나 게재료를 받지 않고 집필되었는가 하는 의문이다. 생각키로 이전에 연구비를 밝히지 않은 것은 이른바 국가정책적으로 동북공정 기간으로 동북사지가 전체적으로 국가로부터 집필 내지 논문 편집료를 받아서 이에 합당한 논문 게재료가 지불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필자들이 다른 데에 실었던 논문의 정리였거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논문이었을 것이다. 한편 얼핏 보기에 발해국의 성격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고고 및 교통지리 관련 논문들 중에서 주목되는 논문들은 대개 표 10과 같이 17편 정도로 파악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표된 논문 중에서
고고학적으로 해지할 만하다고 선정된 것들이다. 실크로드와 일본도 등 교통로 등에 대한 논문들로부터 발해 오경에 관한 고고 논문, 그리고 발해 유물과 토기들에 대한 논문들을 비롯해서 발해 와당, 석등당, 야철업 관련 유적 등에 관한 것들이다. 5. 결론. 동북사지의 발해사에 대한 서술은 발해 제국을 둘러싼 민족 문제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하고 견해를 제시한 논문들을 게재함으로써 발해가 자주적 황제국이라 볼 수 없고 당의 지방 정권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족적으로도 고구리와 다른 말갈국의 발해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것은 크게 보아 동북공정 기간에 이은 정리 홍보 기간을 통해 폐간되기까지 만주지역사의 중국사화라는 잡지의 정책적 편찬 목적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발해가 당의 지방 정권이자 말갈 왕조였다는 점을 심화시키기 위해 발해사 연구가 민족이나 정치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경제, 문화, 심리, 고고학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논문을 게재하여 잡지의 편찬 목적을 대변하기도 하였다. 동북사지에 게재된 발해사 논문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 1980년대부터 만주지역 동북사에 은밀히 진행하였던 역사 공정을 공개적이고 체계적으로 종합 발전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만주 지역의 한국사적 의미가 있는 고조선과 고구리사보다 가장 선제적으로 중국사화가 완성된 발해사는 최신의 고고 성과와 기존의 논문들을 보강하고 일부 이견이 있는 내용을 과감히 소개하는 여유까지 보이기도 하였다. 이런 결과였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고구리가 있을 당시에도 발해사는 없었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나온 조선통사에도 발해사는 없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발간한 조선통사와 같은 개설류에서 고구리사까지도 제외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보다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조선의 역사에서는 통일신라와 발해로 고구리와 함께 발해사가 조선사의 범주에서 서술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발해사에 대한 한국학계나 정부의 대응은 항상 고구리사의 대응에 부수적이었다. 한국사에서의 발해사의 위치가 남북국 시대론으로 강조되는 듯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아서 통일신라와 발해여야 한다는 의견이 엄존하고 말갈 기록으로 인한 발해의 고구리 계승성에 대한 논의도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의 첫째는 발해국의 주민 구성과 건국자에 대해서 지배층은 고구리 유민, 피지배층은 말갈이라는 도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지배층만에 국한한 발해국의 고구리인설에 갇혀있는 부분도 발해사의 한국사적 위상이 약한 이유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삼국사기에서 확인되었듯이 말갈이란 변방인에 대한 멸시적 종족명이었지 도성의 고구리나 백제, 신라 국인들과 종족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변방인들이 아니었다. 이러한 말갈 인식에 대한 한계로 발해사는 한중간 역사 논쟁에서 같은 것은 함께 추구하되 다른 것은 미룬다는 친화 전통의 구동존의 전략에서 항상 밀려왔다고 여겨진다. 이것이 발해사가 한국사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발해사가 발해인들이나 그 후손들에 의한 기록을 갖지 못하고 당 중심의 구당서와 신당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갈인들이 고구리인이었다는 점은 삼국사기의 말갈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지배층만을 고구리인으로 보는 주장도 근본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학계와 차별적이고 한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본 학계도 조선사에 통일신라와 발해를 편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해와 같은 지역에서 역사가 이루어진 고구리사에도 없던
다수의 피지배층만을 이민족으로 보는 것은 역사적 실상과 거리가 먼 주장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교과서에도 고구리와 말갈이 연합한 바레라고 하여 바레 제국의 이원적 주민 구성론에서는 일정하게 벗어나 있다고 보지만 아직도 그 한계는 분명하다고 여겨진다. 바레사가 한국사에서 제 위상을 찾지 못하고 한중 간의 관계에서 별 갈등이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레가 건국되고 난 이후에도 통일신라와 바레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 한다. 한국사에서 신라가 고구리까지를 통일했다는 삼국 통일론이 엄존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비판에 대한 태도가 남북 분단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레사의 위상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본다. 필자는 신라사의 전개를 소신라, 통일신라, 대신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바레와 함께 사용될 때는 남북국 내지 신라와 바레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남북국 시대론이 통일신라와 바레론에 의해 강하게 부정 내지 도전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은 한국사에서 바레사가 제 위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신라와 함께 고구리를 계승한 바레는 한국사에서 엄연히 남북국의 자격을 갖는 왕조였다. 바레사에 대한 이러한 한계로 인해 동북공정의 대응을 위해 설립된 고구려 연구재단이나 동북아 역사재단의 연구 영역에서 바레사는 좀 어정쩡한 위치에서 바레사도 한국사의 일부라는 구색만 갖추고 있다. 두 재단의 연구물들은 통일신라와 바레론에서는 일정하게 벗어나 남북국 시대론의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말갈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구당서와 신당서를 벗어날 수 없어서 한계를 갖고 있다. 두 재단의 바레사 개설서도 이러한 부분이 함께 공존한 채 서술되고 있다는 점이 현실이다. 바레사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당국의 중국사화는 이미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아울러 한국학계에 이에 대한 대응도 연구 활성화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학자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오히려 고구리사까지도 당의 지방 정권으로 중국사화하는 동북공정이 공개화되면서 바레사도 부수적으로 관심을 얻게 되었다. 역사 주권과 역사 안보에 대한 인식이 국민적 관심으로 고양되면서 한국 정부는 2004년 고구려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그러나 독도 문제가 제기되면서 2006년 동북아 역사재단이 설립되며 한중 관계를 전문했던 고구려 연구재단은 해체되고 일본과 함께하는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흡수되면서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 부분은 예산이나 연구원 숫자에 있어서도 턱없이 적은 수에 불과하다. 특히 동북공정에 대응한다는 동북아 역사재단에는 바레사 연구원이 1명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퇴임한 두 연구원의 후속 보완 인사 계획도 없는 실정이다. 취업도 잘 안 되는 바레사 연구 영역으로 말하자면 개인적인 뜨거운 연구 열정에만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고구리와 바레사 등의 중국사화에 맞서 세워진 고구려 연구재단이 해체되고 다시 세워진 동북아 역사재단은 재단의 조직과 연구원의 숫자만을 보아도 독도 문제 등 현실적으로 일본과의 외교적 대결을 의식한 운영에 집중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이 되고부터 지금까지 한국 고대사나 중국 관련 연구자가 이사장이 된 적이 없는 것도 그러한 반증이다. 재단의 조직에서 사무총장이 외교부 총영사급 이상이 맡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재단의 중요 결정 사항은 외교적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한중 간의 역사 전쟁에서 역사안보재단의 기능을 잘 하라고 국민의 명령을 받고 태어난 재단이었지만 재단은 역사안보 기능보다도
현실적 역사평화재단의 기능을 더 잘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왔다. 한중 간 역사전쟁에서 역사 주권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보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동북사지를 통해서 본 근현대 만주 변경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시각. 박선영 세종대 교수. 1. 서론. 2. 백도백과의 내용과 동북공정의 구조성. 3. 동북사지에 게재된 변경 연구의 양적 분석. 4. 동북사지로 본 한중 변경 연구 경향성. 5. 한중 변경과 관련된 동북공정 논리의 특징과 비판. 6. 결론. 1. 서론. 간도와 백두산은 근현대 한중 변경 문제를 설명하는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실시한 변강지역 연구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에서 관심을 두고 연구한 분야 중의 하나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동북공정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는 각 연구자의 전공에 따라 동북공정 시각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동북공정을 계기로 설립하게 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동북공정을 종합한다는 차원에서 동북공정 이후 현황과 동북아 역사 문제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한중 변경 연구를 종합해서 구조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특정 주제만을 고찰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백두산 연구 동향을 분석한 조법종은 장백산 문화 및 경제개발 분야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비판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장백산은 한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이라고 하면서 그 역사성을 강조하였다. 간도 연구 동향을 분석한 은정대는 간도 문제는 땅과 사람의 문제라고 규정하였지만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연구된 간도 관련 연구 성과 분석은 없다. 동북공정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종합하려 한다면 동북공정의 구조적인 변화상과 더불어 한중 변경 문제와 관련하여 실체가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동북공정의 구조적 변화나 동북공정과 동북사지 발행과의 관계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책적 변화에 따른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동북공정에서 한중 변경 연구의 방향성과 특징을 분석해내지도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백도백과에 설명된 간도나 백두산 내용을 확인한 후 중화인민공화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한중 변경 문제를 연구한 결과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먼저 동북사지에 게재된 논문을 살펴본 후 중국 변강사지 연구에 게재된 동북공정의 내용적 상이점에 따른 논리적 연관성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그 특징을 종합하여 백도백과에 게재된 한중 변경 관련 내용의 상관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한중 변경과 관련된 동북공정의 성과물은 각기 성격이 다른 일반 연구, 응용 연구, 사료 편찬 등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일반 연구 성과 중 공개적으로 동북사지와 중국 변강사지 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관심을 둘 것이다. 한중 변경과 관련된 연구의 주제와 내용을 통해 논리의 특징과 지향성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동북공정에서 한중 변경 연구의 지향점을 확인하고 백도백과 내용과의 연관성도 확인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도 의미 있다고 하겠다. 동북공정 시작으로부터 20년이 된 시점에서 한국 학계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의도, 과정 및 결과의 활용도를 적절하게 파악했는지 성찰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2. 백도백과의 내용과 동북공정의 구조성. 1. 백도백과의 관리체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특정 사안을 선전하고
대중화시키는 방편으로 출판물을 활용하거나 각 기관에서 정치학습이 동원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대중이 즐겨 사용하는 인터넷에 관련 성과를 설명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다각적인 정치 통제와 언론 통제가 이루어지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중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공식 인터넷 플랫폼인 백도백과에 올라간 내용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편집한 것 같지만 인터넷 환경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손길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국가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알리고 싶은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도백과는 백도 회사가 출시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네트워크식으로 구성되는 백과 전서로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지식을 생산할 권리가 있는 형태의 편집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양문의 연구에 따르면 백도백과를 구성할 수 있는 사용자는 4가지가 있는데 1. 편집인 2. 질량 보증 대리 3. 악의적 편집자 그리고 4. 환경 감시자이다. 환경 감시자는 특정 사안의 해석에 변화가 생겼을 때 바로 수정을 가할 수 있는 자로 특정 악의적 편집자가 수정을 감행할 시 환경 감시자와 질량 보증 대리자가 바로 대중이 인정하는 판본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환경 감시자이고 특정인이 특정 내용을 수정한 내용이 악의적 편집자가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대중이 인정하는 판본으로 환원시킬 정도의 권한이 있는가? 백도 회사의 창시자이자 이사장이고 수석 집행관으로 있는 이현괭은 제12회 전국정협위원이고 당 중앙 국무원이 개혁선봉의 칭호와 개혁선봉상을 수여한 인물이다. 그는 중국 공산당 제19회 육중전회에서 통과된 100년간 당이 분토할 중공중앙의 중대한 성취와 역사 경험에 대한 결의에 대해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개혁과 창의 정신을 견지하여 국가의 과학기술이 자립하고 자강할 수 있게 하는데 힘쓰겠다고 하였다. 2018년 백도와 인민일보가 공동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각종 매체의 구획, 내용의 채집, 편집, 전파의 효과까지 분석하여 뉴스 생산의 효율성을 꾀하였다. 2019년에는 백도와 CCTV가 자원진흥화 체계를 수립하여 단순한 기술 합작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각종 매체 뉴스의 분석, 검색, 감찰 등을 강화하여 뉴스 미디어의 전파력, 영향력, 공신력 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도 백도백과에 게재된 내용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동북공정 연구 성과와 백도백과에 게재된 내용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2. 백도백과에 서술된 간도와 백두산. 먼저 백도백과에서 간도를 검색하면 간도는 한국인이 두만강 이북과 해랑강 이남의 친화 연변 영토를 일방적으로 부르는 용어로 연길, 왕청, 화룡, 혼춘을 포괄하지만 친화는 간도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간도는 자고 이래 친화 고유의 영토이고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변조선 쪽 자치주에 속한다. 청말 한국과 일본이 자의적으로 영토 주권 논쟁을 일으켰다고 하면서 현재 한국과 조선을 포함한 각국 정부에서 모두 간도가 친화 영토임을 승인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백두산을 검색하면 친화 만주의 유명한 산맥이라는 의미와 2019년 이해준, 김병서가 감독한 한국 영화 제목으로 다중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호칭하므로 장백산을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장백산은 자고 이래 친화의 신성한 영토로 중화 10명산 중의 하나라고 명시하였다. 백도백과에서 백두산은 자고 이래 친화의 신성한 영토이고 간도는 자고 이래 친화 고유의 영토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만으로는 백두산과 간도는
한중 변경 문제로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의도에 부합하는 부분적인 역사만 설명되어 강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동북공정과 동북사지의 관계. 2002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동북공정을 실시하면서 중시한 문제 중의 하나가 근대 한중 변경 문제였고, 간도와 백두산 문제에 대해 학술적, 정치적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백도백과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 동북공정을 통해 학술적인 근거를 확실히 만들려는 의도도 있다고 하겠다. 동북공정을 통해 모색된 중화인민공화국의 시각과 의도를 규명하기 위해 먼저 동북사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동북공정이 실시된 후 한국 여론이 대대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의도성을 성토하게 되자 2004년 2월과 8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왕이가 한국을 방문하여 동북공정은 학술적으로 해결하자고 구두 약속하였다. 동북공정을 계기로 역사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 한국은 2004년 3월 고구려 연구재단을 설립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외적 분위기를 쇄신시키면서 지방 차원에서 동북공정을 실시하는 것처럼 구성하기 위해 길림성 사회과학원이 2004년부터 동북사지를 발행하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적 결정으로 구조적 변화가 단행된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2004년 이국강의 동북공정과 중화인민공화국 동북사 연구라는 글이다. 여기에서는 비록 구체적으로 한중 간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변화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동북공정 학술 과제가 축소될 것을 말하며 해당 시기까지의 동북공정을 정리하였다. 동북사지는 원래 1999년부터 학문으로 발간하던 잡지였는데 동북공정과 관련된 한중 합의를 고려하여 관련 부서의 동의를 거쳐 2004년에 동북사지로 변경하였다. 동북사지는 국가 주권과 영토 수호를 주창하며 동북공정 관련 연구 성과를 게재하였다. 동북사지는 2004에서 2009년까지는 유사한 분류체계를 갖지만 그 후로는 분류체계가 변경된다. 그 이유가 동북공정이 지속된 실질적인 시간과 성과물 발표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회의가 2009년 7월 24일에서 25일 장춘에서 중국 사회과학원과 만주지역 세계성 사회과학원이 공동 주최한 2009년 만주 변경 역사와 문화학술 토론회이다. 회의 개최의 형식이나 내용으로 보았을 때 동북공정을 정리하고 종합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회의에서 동북공정의 성과를 종합하면서 만주 삼성 사회과학 연구자들과의 공동 노력으로 동북 변강 역사와 문화 연구에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했다고 자평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동북공정은 2009년에 종합적으로 정리되었다. 한국에서는 이런 구조적 변화에 주목하지 않았기에 대다수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동북공정을 시작하며 공식적으로 천명했던 2002에서 2007년까지만 관심을 두었다. 기간상의 문제는 단순히 동북공정의 완성뿐만 아니라 타 변강지역 공정과도 연관시켜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 변강사지 연구에서는 200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60년간의 변강 연구에 대해 종합하고 각 변강 지역별로 60년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즉 2009년은 종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변강 지역 연구에 한 획을 긋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공정에서 동북사지의 발간 자체가 갖는 다중적 의미가 있으므로 이곳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만주 지역 변경 관련 연구의 지향성을 확인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북공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동북공정을 주도했던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 연구 중심에서 발행하는 중국 변강사지 연구에서 게재된 논문과의 연관성에서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논리를 검토할 때 병론할 것이다. 동북공정에서 주요 역할은 마대정이라는 인물이 수행하였다. 그는 1987년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 연구중심 부주임으로 시작하여 1994년에 주임을 맡으면서 변강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획하고 연구하였다. 동북공정에서 영도소조 부조장이자 동북공정 전문가위원회 주임으로 역할하였고 동북사지 편찬위원회 고문을 담당하였다. 한중 양국 정부 차원에서 합의하여 개최된 한중학술학회 사회를 모두 주관하였고 동북공정을 마무리하는 2009년 회의에서의 역할을 통해서도 동북공정의 체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미루어 보아 동북사지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동북공정의 정치적 지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백도백가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보아도 양자 간의 내용상의 상관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할 수 있다.